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카페가 아니고 유튜브 쪽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간단하게 질문 AS 영상을 한번 떠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물어본 게 이제 인플렛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인플렛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플렛 브러쉬가 있고요. 인플렛은 브러쉬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브러쉬를 써서 쓰는 인플렛이 있고, 다음에 이제 디포메이션에서 사용되는 인플렛 벌룬. 이런 게 약간 결국은 다 부풀린다는 의미죠. 인플렛이라는 뜻이. 그래서 부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제일 이제 다이나믹이 기본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작업하다가 작업물이 조금 겹치다든지 그런 이제 일이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 작업하고 다이나믹이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서 모델링이 좀 불가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인플렛을 많이 쓴다는 거죠. 요거는 여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냐면은 뒷면 있죠, 뒷면. 이것도 뭐 하나의 팁인데, 팁이라면은 팁이죠. 이렇게 뒷면 이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면이 없으니까 뒷면은 항상 웬만하면 이제 본 기본 걸 유지를 하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씁니다. 모델링 할 때. 오히려 이럴 때는 뒷면이 없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날카롭게 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테일을 올라갈 때 뒷면을 이렇게 삭제시켜서 여기 그냥 스무스를 이렇게 줘버린다는 거죠. 스무스. 요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인플렛 기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그냥 단순하게 면이 툭 튀어나온 것보다는 좀 더 여기서 이제 좀 더 깎아주고 디테일 파주고 하면은 조금씩 디테일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이런 오브젝트들이었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래서 걔들을 살짝 깎아줬죠. 자, 그리고 인플렛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인플렛을 넣게 되면 다시 얘를 부풀려 주는데요. 이 브러쉬 인플렛은 방향이 버텍스들,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은 버텍스들로 이루어져 있죠. 얘들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얘들이 이제 눌려주는, 내가 버텍스 힘 가는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이 버텍스들끼리의 거리를 멀게 해준다는 거죠. 맥스에서 푸시랑 기능이 비슷한 기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푸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펴줄 때 많이 쓰고요. 다음에 이제 이걸 많이 쓰는 패턴은 입술 같은 경우. 캐릭터가 이제 캐릭터 입술 만들 때 지금 조금 이런데 좀 도톰하게 하면서 이런데 모이게 좀 도톰하게 모였으면 좋겠다 할 때 이런 식으로 닫아줄 때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쑥 이렇게 닫히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쓰면 좀 무식하게 닫혀버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도 좀 더 도톰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면 브러쉬를 좀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여기 이쁘게 입술이 겹쳐졌으면 좋겠다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쑥 이러면 닫히죠. 이 인플렛이랑 반대로 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핀치가 있습니다. 핀치는 강제적으로 면을 뾰족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입을 이렇게 깔끔하게 닫아준다든지 눈끝을 닫아준다 할 때는 핀치를 쓰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면을 이제 도톰하게 해줄 때는 이 인플렛이라는 것들을 쓴다. 이렇게. 그래서 인플렛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툼하게 이렇게 볼륨감을 가지고 올라오고요. Alt키 누르면 반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플렛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Alt키하고 이제 뭐 Alt키를 쓸 일은 잘 없는데 그냥 브러쉬를 꺼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콧볼이나 이런 데도 좀 통통하게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마스크 해서 툭툭툭툭 쳐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좀 더 디테일 작업 가능하죠. 그리고는 귓볼 좀 얇다 때 이런 데 살짝씩 두께를 더 줄 때 이런 식으로 두께가 두껍다 하면 지금 Alt를 눌렸습니다. Alt. 그래서 이걸 좀 더 세피하게, 제가 세피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세피하게 좁혀줘라, 아니면 이렇게 부풀려줘라, 안쪽을 좀 더 부풀려서 키워줘라. 요럴 때 이제 인플렛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양에서 이제 문양 작업할 때 인플렛 콤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요런 것들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요 문양 만들 때도 지금 이 문양들이 여기 좀 더 겹쳤으면 좋겠다면은 인플레스 쓰기도 해서 요렇게 바로 이렇게 해서 다이나메시 작업하고 쓰기도 하고요. 아까 말한 반대 개념 핀치로 이렇게 끝을 좀 더 뾰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핀치로 주변에는 안 말려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마스크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위험한 아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튀어나온 부분은 여기 데미지 스탠다드로 긁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게, 얘보다 뾰족하게 작업이 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핀치랑 인플렛은 좀 대조되게 사용을 된다.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리메시 주든지 다이나메시를 줘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인플렛을 쓰기는 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활용을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 해서 인플렛을 쓴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문양 같은 거 만들 때 아니면은 최소한 기본적인 문양 이런 것들 만들 때 기본 베이스 작업을 인플렛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인플렛 방법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하나 선택을 해서 면은 적당히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디포메이션에서 쓰는 인플렛이라는 겁니다. 알파로 문양을 그려줄게요. 적당히만 그릴게요. 자, 요 정도까지만 그냥.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잡아 놓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W를 줘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룹이 지어지죠. 그래서 얘를 그룹을 이제 선택을 해서 반전시켜 주시면 이제 그룹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인플렛을 눌러준다는 거죠. 인플렛도 두 종류입니다. 이미 인플렛 벌룬이 있죠. 인플렛을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자, 이제 얘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짝 옆으로도 퍼지죠. 각자 밀어주면서 해서 익스트루드처럼 튀어나온다는 거죠. 실제 익스트루드랑 다릅니다. 익스트루드 같은 개념은, 실제 익스트루드 개념은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죠.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거고, 인플렛은 조금 다르게 부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옆쪽으로 부풀려 주려니까 마스크가 씌워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만, 대신에 살짝 커지면서 이렇게 인플렛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플렛 이렇게 시켜 놓고 나면은 이제 컨트롤 시프트로 얘만 선택합니다. 그룹은 이제 콤보라고 하죠. 제가 항상 인플렛, 그룹 스무스, 그룹 폴리시 콤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비지빌리티 들어가서 그로우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이제 얘랑 붙어 있는 거 조금 확장되어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깨진 것처럼 나오면 안 된댔죠. 그러면 그로우를 한번 더 눌러준다는 거죠. 차라리 이게 낫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지우고 컨트롤 A, 그럼 전부 다 선택됐죠. 컨트롤 A 마스크로 컨트롤 W 이렇게 하면 이제 그룹이 3개가 이렇게 비슷한 색깔이지만 그룹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컨트롤 W를 한번 더 눌러주면 확실하게 색깔도 보이죠. 다음에 해제. 요렇게 됐다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디포메이션 들어가서 폴리시 바이 그룹으로 이제 이 체크를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고 작업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이 문양 같은 거 기본 원형이 되죠. 자, 이제 요거 활용을 해서 인플렛 콤보, 다른 콤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설명드리면, 좀 부드럽게 올라오고 싶다, 너무 평평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인플렛을 한번 살짝 올려놓고요. 이렇게 올려놨죠. 그 다음에 인플렛 볼륨으로 살짝 올리면은 조금 더 둥그렇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살짝만요. 요 정도로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뭐 다이나믹 지오메트리를 줘도 되고, 이 상태에서는 뭐 이게 폴리시 바이 피처 아니면 폴리시 바이 그룹 해봤자 그룹이 나눠져 있는 구간은 어디다? 얘랑 얘 두 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별 의미는 없죠. 걔들이랑. 그래서 여기 2번 정도 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2번 정도. 인플렛 볼륨을 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커지니까 얘를 바로 쓰는 게는 좀 무리가 있고요. 바로 인플렛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요.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렛 볼륨으로 살짝 작업해 주시면
최대한 둥글게 나온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응용은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나메시를 먹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근데 요거 정도는 그냥 그리는 게 훨씬 빠르겠죠. 정밀하게 하려면 면을 많이 만들어서 작업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요 방금 여기 올려온 거 있죠. 이것도 지금 그 아까 요 정도로 올라옵니다. 그 위쪽에 작업했던 것만큼. 그래서 요거 얘 같은 경우처럼 이제 좀 그 둥글게 아까 그 끝을 둥그르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 디테일 나옵니다. 면이 많으면은 요 정도까지는 디테일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면을 많이 해서 작업할 때는 그런 작업도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인플렛 간단하게 10분짜리 영상으로 인플렛의 기능, 그렇죠. 요렇게 해놓고 나서 위에다가 이제 또 작업을 해주고 그 문양을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문양 기술이 이제 문양을 그리는 걸 많이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마스크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인플렛 작업도 해줘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마스크 반전해서 여기를 또 뭐 이렇게 파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도 인플렛으로 넣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면이 많으니까 이걸 조금씩 너무 많이 올렸죠. 살짝씩 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면이 많을 때는 인플렛 볼륨을 써서 좀 더 부드러운 것들. 인플렛도 살짝 이렇게 튀어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면이 많으니까 아까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인플렛 볼륨을 이렇게 좀 작게 해주시면은 반대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라인 하나 더 끄인 것처럼 들어가죠. 하지만 인플렛 볼륨 살짝만 켜주면은 살짝만요.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된다. 이런 식으로 둥글게 올라오죠. 그럼 이 위에다가 이제 디테일을 또 봐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면만 많으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제 카페에 제가 그 예전에 외국 제가 진짜 감동받은 그 예전 작업 방식 이런 게 없었을 때 작업 방식들 보시면 다 이렇게 마스킹 작업하고 인플렛해서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다가 또 문양도해서 이제 디테일을 직접 그려놓죠. 면을 이제 많게 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여기는 반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 더 잡아줄 수도 있고 면이 많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브러시를 쓰는 거죠. 자, 오늘은 인플렛에 대해서 여기까지 해서 인플렛 개념 뭐 카페나 항상 얘기했지만 카페 쪽이 아무래도 제가 좀 확인을 그래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를 하니까 카페 쪽으로 질문 올리시면 조금 속도 빠르게 피드백, AS 가능하니까 뭐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